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워낙 숫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유가 되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성미가 아주 고약한 분이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안의 유일하게 큰어른이나 마찬가지인데 완전 6살짜리 애도 안 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무조건 법이고 원하는 대로 모든 식구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라도 단식을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전에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세요. 저희 남편이 위로형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만나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며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 헤어지라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3일 동안 물만 마시며 버티셨죠. 젊은 사람들도 3일 동안 굶으면 쓰러질 텐데 환갑이 지난 노인네가 그랬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보다 못한 아주버님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와 헤어졌다네요. 그 일이 있고 한참 후에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땐 다행히도 어머님이 반대하지 않으셔서 별탈 없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땐 어머님께서 딱히 반대 말씀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잘해주시기까지 했다니까요. 덕분에 어머님이나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뒤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단식을 가장 많이 했던 이유는 바로 첫째 형님 때문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자기 뒷담화를 하고 다니고 또한 본인에게 살갑게 굴지 않는다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다고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직업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분이십니다. 아주버님께서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성격까지 착하고 좋았대요. 하지만 직업 자체가 일반 중소기업 사무직이라 어머님이 반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두 번째로 데려온 지금 형님은 제약회사를 다니는 연구직이었는데 다른 건 볼 것 없고 직업이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 승낙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 형님이 애교도 거의 없는 데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기도 해서 어머님의 불합리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무뚝뚝하지만 합리적이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가끔 징징거리실 때가 있는데 보통은 용돈을 드리거나 백화점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거기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바로 기분이 풀어지세요. 저는 일 복잡하게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하는 편이라 대충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고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어머님이 뭐라 하던 말도 신경 안 쓰고 아무리 뭐가 불만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형님 기분에서 아니다 싶으면 기분 풀어줄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면서 단식 아닌 단식을 시작거든요. 그래도 형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가서 당장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윽박을 지르신 적이 있나 봐요. 그러나 형님은 어디 굶을 테면 얼마든지 굶어보시라며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럼 이 집안 남자들만 몸이 잔뜩 달아서 매일 퇴근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곧장 찾아갑니다. 제발 식사 좀 하시라며 사정사정을 해봐도 어머님의 단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형님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서 끝낸 게 아니더라고요. 주말에 아들 둘이서 어머님 모시고 계곡에 놀러가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오리백숙까지 사드렸다고 해요. 거기다가 용돈도 드리고 거의 빌다시피 해서 단식을 끝냈답니다. 매번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이라서 아주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눈치 보는 게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단식 투쟁을 처음 제 눈으로 목격한 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였죠. 제가 작년에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돌아와서 어머님 댁에 선물도 드릴 겸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밥만 처먹고 친정으로 도망갈 생각만 한다며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은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살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얼떨떨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엄마 화나면 여러모로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자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냐며 끝까지 못하겠다 버텼지요. 예상하시다시피 그때도 어머님은 단식을 이틀 동안 하셨습니다. 현실에서 단식투쟁이라는 걸 처음 봐서 정말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상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애들도 아니고 자기가 화났다고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거기다 남편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원래 단식 같은 거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원래부터 당뇨도 조금 있고 몸에 잔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오래 굶으면 큰일이 난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단식하는 내내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한테 딱 한 번만 참고 사과해주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가늙은 노인네 이겨봐야 뭐 하겠냐면서 말이에요. 하도 남편이 옆에 달라붙어 징징대길래 결국 백기를 든 쪽은 저였네요. 어머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하라며 단식을 멈추시더군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어서 미리 알아서 그럴 만한 상황은 안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기분 풀어주고 수습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형님과는 다르게 성격이 조금 더 유들유들한 편이랐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맘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는 데다가 적당히 양보하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님은 전혀 그런 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집안 남자들이 여차저차 중간에서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두 아들 모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 오길 바라시더군요. 그게 안 된다면 두 아들 중 한 명이 당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형님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죠. 심지어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어머님께서 자꾸만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막상 병원에 가면 딱히 어디가 안 좋다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엄청 정정하십니다. 연세도 아직 60대 초반인데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어머님 혼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을 하실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시거든요. 근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아들용 며느리용만 하시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둘이나 되는데도 아픈 시애미 하나 챙기는 인간이 없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서럽답니다. 나중에는 아들들은 쏙 빼놓고 저희 며느리들한테만 원망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나 형님이나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하도 아프다고 하시길래 하루는 날 잡아서 병원을 모시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막상 예약을 다 해놓고 당일날 아침에 병원을 가자고 모시러 갔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서 자기는 병원 따위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저희 보고 둘 다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오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당신을 모시랍니다. 당연히 형님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진짜로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또 몰라도 딱 봐도 멀쩡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 수발을 들라고 우기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듣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면서 며느리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야 세상 떠날 때까지 굶어버리겠다고 하신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징징댄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정말 아픈 사람이면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저희를 따라 나섰겠죠. 말로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시는 분께서 본인 기분 나쁘다고 단식투쟁한다는 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나 아주버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저나 형님은 절대로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모아서 요양원에 모시던지 아니면 어머님 댁으로 직접 간병인을 불러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 성격이 순한 편도 아니고 워낙 꼬장꼬장한 데다 하루 종일 투덜대는 건 기본이고 말도 안 되는 불만만 늘어쓰시는데 어느 며느리가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한 번씩 시가에 가서 얼굴 마주치고 대화하는 그 잠깐도 힘든 판인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나 아주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페이스에 비록 지쳐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건강이 염려돼서 그런지 쉽게 어떤 결단을 못 내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버님이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시어머니의 이런 단식투쟁하는 버릇이 너무 짜증나길래 단신을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진짜로 며칠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 후로는 어머님이 단식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쩔쩔맨 것 같아요.
비록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린다는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해도 막상 하라는 대로 따르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건 남자들 사정이고 저나 형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요구 조건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억지로 굶으시던 말던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단식 투쟁이 이길지 아니면 저희가 이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봐야 어머님이 먼저 백기를 들 확률이 높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한 지 실제가 되는 날, 제 기억엔 그날이 주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부부가 전부 시가에 모여서 어머님을 설득하고 있었죠. 모시고 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이만 화 푸시고 단식도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어요. 당장 합가를 하던지 아니면 며느리가 수발을 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가더라도 입에 음식 넣을 일은 없다네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두 아들들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삭삭 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뒷골이 당기더군요. 그때 옆에 있는 형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형님은 뭔가 결심이라도 하신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은 못할 것 같다고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어머님이라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으니 부디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 길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형님의 행동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형님 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는 어머님의 생트집과 진상짓거리를 형님이랑 반씩 나눠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저 혼자 아닙니까? 그럼 시어머니를 저 혼자서 상대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암담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모시고 살라는 억지도 저한테만 하실 거고 집에 와서 수발들라는 말을 할 사람도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독박 쓰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오늘부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딱히 이유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괜한 어머님 똥고집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싫고 남은 제 인생을 병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다 해버렸습니다. 벙찐 얼굴의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를 두고 돌아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방금 이혼하겠다 이야기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형님은 진짜 이혼하실 생각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님은 당장 이번 일 때문에 이혼할 생각까지는 아니라고 그냥 세게 한번 나가본 거라네요. 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헛소리를 계속한다면 그땐 정말 이혼할 거랍니다. 저도 평소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혼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단지 시어머니의 똥고집만 좀 뜯어고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편이 그날 저녁 때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랑 형님이 이혼하겠다 이야기하고 집에서 뛰쳐나간 뒤부터 어머님이 거의 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랑 형님을 언급하면서 사탄의 시여도 단단히 시였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네요.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 저것들이 먼저 이혼하자 말했으니까 돈 한 푼 주지 말고 집에서 내쫓아버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어르고 달래다 결국 지쳐서 그냥 돌아온 거죠. 자기도 엄마 때문에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회 한 접시 시켜서 소주 한 잔 했습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털어놓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번, 두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되면 나도 더 이상은 진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제 생각이 맞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막말로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은 꼭 이 난리를 치시니 남편이라고 별 수 있겠냐고요. 남편은 뭔가 크게 다짐을 한 표정으로 앞으로는 자기 엄마가 징징거릴 때마다 매번 쫓아가서 빌고 그러지 않을 거라네요. 이번 일로 자기도 느낀 게 크다면서 엄마 눈치만 보며 살다가 형이랑 동시에 이혼남 되게 생겼다면서 그거야말로 불효 아니겠냐 말하는데 달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이혼남 될 건 자명하다고요. 실제로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어머님에게 쩔쩔매지 않아요.
평소에는 연락을 주고받는데 여지없이 또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전화가 아무리 걸려와도 받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랑 제가 모두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나마 자기 말 들어주는 아주버님한테 두 배로 더 징징대는 것 같은데, 며칠 전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출근도 못하게 그 집에서 붙잡아 놓고 있다네요. 당신 혼자 두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협박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아무런 상관도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전혀 아파 보이지는 않지만 정 몸이 안 좋으시면 저희가 알아봐둔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간병인을 들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멀쩡히 맞벌이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며느리들한테 수발을 원하는 건 또 무슨 신보랍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부들이서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세상인데 말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아주버님께서도 폭발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정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라도 가자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셨거든요. 아주버님도 바보가 아닌데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횡포를 언제까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어머님이 크게 착각한 겁니다. 저희 남편은 그나마 평소에 전화통화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마음 돌아선 아주버님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네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젠 어머님에게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거 말고는 신경 자체를 안 쓸 거라 그랬답니다. 어머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는 아주버님과 형님 욕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도 그만하시라고 말이죠. 며느리 둘 다 언제든 이혼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아들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어머님도 정신 차리시는 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존중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린 다음 전화를 끊었네요. 정말 웃긴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확실하게 태도를 바꾸니까 어머님도 알아서 조금씩 바뀌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버님은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그나마 형님이랑 그리고 남편은 종종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입에 달고 사시던 몸 아프다는 말도 거의 안 하세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드디어 깨달으신 모양이죠. 아무튼 딱 지금 정도면 저도 이혼까지 결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전처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단식 투쟁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도 이 점 명심하시고 좀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 그때 다시 사연 남길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